안녕하세요. 와.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은빈입니다. 제가 유퀴즈에 나오다니. 너무 유퀴즈에 우리 좋습니다. 박은빈 씨가 나오다니. 나오다니 진짜 그야말로. 아니 일단 우리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후에 여기저기 이제 섭외 요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좀 우영우를 좋아해 주신 만큼 그 호의가 저를 향한 것 같아서 맞아요. 행복한 나날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일단 좀 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 박은빈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1위에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연모로 한국 방송대상 최우수 연기상. 이거 뭐. 진짜 좋은 일. 아니 근데 올해가 무슨 이렇게 또 박은빈 씨가 예. 이게 뭐 좋은 일이 너무 많네요. 그러게요. 저도 2022년이 되게 특별한 해로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올해 최고의 화제작은 당연 우영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0.9의 시청률 시작했던 드라마가 17.5. 와, 이거 진짜 이거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고래 퀴즈 같아요.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모르겠어요. 해외 반응도 심상치 않은 게 이게 이제 뭐 CNN에선 제2의 오징어 게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미국, 독일 등 전 세계에서 리메이크 제안이 쏟아진다고. 첫방 나가고 0.9라는 시청률이 나왔을 때 네네.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좀 감독님하고 좀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높게 나왔다고 생각했었어요. 0.9인데. 왜냐하면 채널이 새로 생기고 채널에 대한 나서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 전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1%가 넘은 적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0.9%로 시작한 거는 나쁘지 않다. 되게 높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3%만 넘어도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7.5. 무서웠었죠. 네. 이게 이제 우영우를 쓴 문지원 작가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영우를 소화할 배우는 지구상에 박은빈밖에 없다. 근데 이게 드라마를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가 그렇죠. 보셨어요? 봤죠. 보셨어요? 봤죠. 정말요? 근데 진짜 실제 우영우 씨가 이게 박은빈 씨와 이게 너무나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우영우가 박은빈 같고 박은빈이 우영우 같은. 손의 3분설에 따라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나한테 문제 내는 거예요? 내가 모를까 봐? 이게 그 제작진이 1년을 기다린 끝에 이제 이게 출연이 성사가 됐다고 그래요. 네, 사실 아예 마음을 먹기까지 좀 오래 걸렸던 이유가 이 역할의 어려움을 떠나서 제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까지 없었던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뭐가 가장 망설여졌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미디어를 통한 이게 영향력이 분명히 이게 사회 전반에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올바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연기를 해도 되는 것일까도 되게 고민이었고 많은 가족분들이 엮여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 누군가에게도 좀 상처를 주고 싶지 혹시나, 않았던 욕심이 저를 좀 망설이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유인식 감독님과 문지연 작가님께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고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두 분을 믿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이야기라면 내가 잘 표현해보고 싶다 하고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자폐인분들 삶을 엿볼 수 있는 레퍼런스들이 정말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역할에 있어서는 제가 배우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들을 일단은 뭐 윤리적으로 제가 좀 그분들을 모방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1차적이긴 했지만 그렇다면 그냥 내가 항상 해왔던 대로 나만의 연기적인 접근법으로 새로운 친구를 그냥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제 처음 촬영했을 때 저라는 배우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되게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영우처럼 이 장소에 지금 떨어졌고 영우처럼 나도 배우 박은빈도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거구나를 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초반 촬영이. 이게 영우를 하면서 영우가 항상 해내겠습니다, 뭐 해보겠습니다 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좀 많은 깨우침을 줘서
그게 참 그 기운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별 출연했던 구교환 씨가 이제 현장에 마치 박은빈 사관학교 같았다. 매일 뭐 이제 이런 얘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박은빈 사관학교는. 그게 이번에 저도 이제 우영우를 하면서 아 내가 이런 면모도 있구나 좀 깨달았던 게 제가 좀 이게 리더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요번에 느낀 거예요? 원래 알고 있었습니까? 원래 조금 이제 학창 시절에는 알고 있었는데 잠시 잊었다가 현장에 조금 뭔가 딜레이 되면 이게 요새는 또 52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이 씬을 이제 촬영을 찍어야 끝내야만 됩니다. 한다. 네네. 이게 미룰 수 없다. 이럴 때 이제 제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하고서는 이게 배우들이 좀 화기애애하게 떠들고 있으면 이 집중 약간 이러고서 그래서 이게 박은빈 사관학교. 아 이제 이해가 가네. 막 이를테면 강기영 오빠가 너무 재밌게 이제 해야 또 돼. 하고 있으면 정신 하고는 그렇지. 네, 이제 요게 근데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그 동료 배우들이 이제 은빈 씨에 대해서 말하길 강기영 씨는 캐릭터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잡아줬다. 정말 배우기 바빴다. 아이고야.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하윤경 씨는 나에게는 오히려 은빈이가 봄날의 햇살이다. 네. 주현영 씨는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선배였다. 네. 뭐 교과서 나오면 이거는 뭐 거의 뭐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재미없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 제가 뭐 FM인 건 맞지만 저는 네. 같이 해봤기 때문에 알죠. 그럴까요? 은빈 씨 굉장히 예능 재밌게 잘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네. 사실 궁금했어요. 예전에 뭐 네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적은 있지만 맞아요. 좀 모범생 이미지로 많이들 네네네네. 기억을 좀 맞아요, 맞아요. 하시고 기영 오빠도 사실 저를 처음 봤을 때 장난을 걸어도 될까 이런 걱정을 하셨다더라고요. 제가 되게 뭐 아무런 장난도 이게 못 받아주고 좀 그럴까 봐 하셨다는데 저도 마음만 먹으면 재밌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출연을 고민하던 은빈 네. 씨에게 내가 지금 시점에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인간 박은빈으로서는 고행이긴 했었어요. 네, 뭐 대사를 외우는 것도 사실 대사는 뭐 방대한 양을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치 이제 머릿속에 있는 백과사전에서 그냥 글을 읽듯이 대사를 발사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막힘없이 술술술 지체 없이 대사를 외워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법정씬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용어라든가 그렇게 쏟아내려면 네네네. 이 대사량이 와. 이미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도로 노선 결정은 변경할 수 없사오니 나는 문구입니다. 갑제 4호증 경기도지사 명의로 발송된 회신입니다.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대본을 읽으면 재밌는데 대사가 이게 한 덩어리씩 추가될 때마다 약간 이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 작가님 이러면 작가님은 압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이러시고 양이 많은 건 한 몇 글자 정도 됐었어요? 셀 수가 없는 게 뭐 회차별로 그 양도 달랐지만 제가 이게 외우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소 외우던 대로 약간 좀 연상하듯이 외웠다면 나중에는 공부하듯이 외워야겠다 싶어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면 그 A4 용지를 한 6, 7장씩 외워야 됐던 것 같아요. 네. 응? 네. 와, 그러니까 일주일에 A4 용지 꽉꽉 채운 걸 6, 7장 정도 외우려면 그러니까 그게 네 배우로서도 되게 제 역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어찌됐든 다 해냈으니까 좀 성취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되돌려서 나에게 제가- 한마디를 한다면 뭐 해주고자 한다면 생각했던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해주는 것 같으니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가 선택한 그 길이 맞다. 네, 아. 맞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건 몰랐어요. 개코네, 수다매네. 그 유명하죠. 그럼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TV 시청 시간이 평일엔 3시간 10분 정도 보고 일요일에는 4시간 20분 정도 본다고 하십니다. 그럼 일요일에는 70분을 더 보는 게 되겠습니다. 왜 더 본지 아십니까? 왜 70분을 더 봅니까? 개그 콘서트 방송 시간이 70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 우영우에서 그렇게 이제 그 법정 연기를 대사를 잘 외우는 이유가 수다맨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조기 교육 아닙니다. 보실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 교육으로.
사실은 어린이날 뭐 특집 같은 걸로 네, 맞아요. 일회성으로 네네. 이제 출연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반응이 괜찮았나 봐요. 네. 그래서 일주만 더 하다가 3개월을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순발력을 기르게 좀 뭐 교육을 해주신 것 같긴 하네요. 네. 야, 근데 저는 이게 이 진짜 우리 이 업계에서 야, 그 아역 그 어린 시절이니까 아마 4살, 5살, 만 4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 5살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근데 약간 그 뭐 사춘기나 내지는 이런 시기도 다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다 네, 지나왔죠. 겪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럴 때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나 좀 딴 길을 찾아봐야겠다. 아니면 내지는 나 이제 더 이상 뭐 여기 못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우물을 판 게 맞지만요. 그럼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우물을 파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언제든 제가 상처받거나 이 길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 때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반을 좀 잘 쌓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요? 네, 오히려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에게 맞는 길을 되게 찾고 싶어서 항상 제 안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던 게 꾸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는 이제 사실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서는 좀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에 기울이고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과감하게 내가 끊어내겠다? 이거 쉽지 않을 텐데요. 이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잡히기 전부터 저는 다른 삶을 살아오는 게 익숙했다 보니까 뭐 작품 속에서는 작품이 기승전결을 맺고 그냥 완결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완성된 캐릭터를 보내줘야 하는 게 항상 제 몫이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가 늘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런 식으로 저를 좀 잘 살폈던 게 저를 아끼는 방법이 되었고 그래서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는 안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잘 챙기지 못했을 시절에 항상 뭐 타인의 이야기, 타인의 그러니까요. 시선으로 인해 좀 상처를 받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 항상 뭔가 이해하고 싶어서 저를 좀 탓하는 맞아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를 탓하다 보니까 문득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든 어떤 사연이든 내가 나를 뒤로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맞는 걸까 건가, 그렇죠. 싶은 의문이 들면서 내가 어쩌면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넘어서서 또 다른 또 자기 재단을 하고 또 그런 뭐 희생양을 내가 자처하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스스로를 좀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 맞아요. 싶었고 거기서부터 제가 좀 편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27년 뭐 지금 세월을 한편으로는 잘 슬기롭게 지나오신 거죠. 은비 씨가 이제 연기 활동을 하면서 학교 생활도 또 충실해가지고 네네. 진짜 바른 생활 소녀로 좀 유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알 출연할 당시에 네. 이거 저도 최근에 봤거든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정말 참 공부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를 못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쪽은 좀 소홀히 해야겠죠.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고요. 둘 다 일단 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편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맞아요. 이게 뭐 아역 배우들의 명함을 좀 조명했던 네, 그런 편이었던 것 같은데 저를 어쨌든 좋은 사례로 소개를 해주셔서 이게 이제 연기와 학업 이게 두 마리 소위 말해서 토끼를 잡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위권 성적의 반장, 학생회장, 선도부 활동. 이야. 예, 예. 혹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 자주 들었던 말 있어요? 뭐 촬영을 밤늦게까지 하고 바로 학교 가야 됐을 때도 많았고 이렇다 보니까 항상 틈틈이 잠 좀 잘하고 얘기를 좀 많이 일어나라가 아니군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밤샘 촬영했으면 학교 대단하시다. 야, 그거 갔어요? 네, 저는 필기를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하루 안 가면 그게 6과목, 7과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필기를 못한 과목들이. 근데 그거를 또 이게 친구 거 이렇게 달라고 해서 베끼고 이래야 되는 시간도 이게
또 저의 시간을 쪼개야 되는 거였기 안 하면- 때문에 안 하면- 근데 나 같으면은 아니, 밤샘 있으면은 아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침까지 촬영이 좀 늦어져가지고요. 오늘은 선생님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제가 시험을 볼 때 제가 모르는 문제를 보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아는 문제를 보는 게 반가웠는데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한테 의미가 남는 작품을 좀 찾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이 작품의 방향성이랑 좀 비슷하면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다 그때 당시에 좀 제 마음을 이렇게 노크해주는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은빈 씨가 지금도 뭐 들어보면서 얼마나 좀 노력을 하는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다 이어져요. 맞아요. 학창 시절에 밤을 새고 드라마를 찍고 예를 들면 바로 이제 학교 수업을 듣는다든가. 그러니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이제 음대생 연기로 해서 7개월간 바이올린을 배워. 연모에서 이제 승마 액션 연습 물론 조선 왕실에 대한 책을 파고. 조선 왕은 왜 평생 배움을 놓지 않았을까?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나 그냥 배우이고 뭐 연기자를 떠나서 그냥 내 스스로 나를 본다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참 뭐 한우물과 관련됐다면 좀 꾸준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 되게 차분한 꼬맹이였기 때문에 인내심이 좀 강한 점이 계속해서 일을 지치지 않고 좀 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빈 씨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연기 경력이 27년입니다만 27년의 기간을 누가 어떻게 생각을 하건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내 삶에 투영을 하면서 이 옷이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끌어오른 게 아닌가. 네. 이 예열하는 시간이 27년이라는 시간을 이것을 끌기 위해서 지금까지 은빈 씨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지나고 보면 이게 항상 저는 어렸을 때는 모니터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이게 이 화면 속에 브라운관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게 되게 뭐 낯설고 너무 부끄럽고 제가 왜 저렇게밖에 못했지라는 그런 게 되게 했다면 이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마주할 수 있게 된 게 제가 그동안 좀 단단해져 온 결실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또 이제 내 스스로에게 스스로 뭔가 자신감이 어느 정도 그렇죠.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나를 직시하려면 자신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맞아요. 네, 좀 네. 많이 좀 성장을 한 단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약간 요거 좀 약간 조금 부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너무나 고생한 우영우 변호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아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하다가 제가 눈물을 쏟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약간 이거 그러시구나. 조셉이 또- 야. 오늘 큰 건 해내는데요. 약간. 이거 조셉. 이게 참 울컥울컥 하게 되는 게 이게 저도 이제 어쨌든 우영우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 박은빈이 좀 고독했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결국에는 혼자서 다 해내야 된다라는 그 좀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독한 순간들을 다 이게 지나고 나 보니 우영우가 너무 그 뭐랄까 그러니까 되게 약간 좀 수도꼭지 버튼이 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제가 우영우를 이제 마주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든 어떻게 보시든 우영우만큼은 내가 이게 세계 최고로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끝까지 지켜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합니다. 네. 우영우 변호사님, 당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속 깊이 사랑할 거고 영원히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진짜.